이번 시간에는 연관성 규칙 분석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연관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순서는 연관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관 규칙에 따른 그 측도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도, support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신뢰도, confidence라고 불러요. 세 번째, 향상도,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하나가 포함률이라는 게 하나 돼 있는데, 포함률은 커버리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용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히 소개를 하고 실습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 실시간 수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 규칙 분석이란 자료에 존재하는 항목, 여기서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간의 if then 형식으로 의 연관 규칙을 찾는 방법입니다. 예로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품의 구매, 서비스 등 일련의 거래 또는 그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장바구니,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마켓에 가서 장바구니 들고 있죠. 그걸 해서 지칭을 해서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도 부릅니다. 즉 우리가 구매한 품목, 아이템, 여기 또 항목인데요. 여기는 품목, 혼용해서 쓰는데 법용적으로는 항목 혹은 아이템으로 쓰고요. 똑같은 용어인데 약간의 디테일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우리가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그 물건 개별들을 어, 관계를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스켓 어널리시스라고 또 부르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매장의 진열이라든가 패키지 상품, 패키지,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이라고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 상품, 이거는 보통 번들이라고 하나요? 번들이 이건가요? 네, 요거는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 쓰는 거고요. 어,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적용 예를 한번 보시기로 하죠. 첫 번째 서비스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제 우리 고객이 우리들이 특정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받은 후라는 이 문장에서 후라는 게 관계가 있는 거죠. 어, 이제 보통 이제 여기서는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causality인가요? causality. 일종의 어떤 서비스, 어떤 것들이 먼저 선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게 저변에 깔린 목적입니다. 금융에서는요, 우리들이 금융 서비스 내역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 내역을 보고 어, 이제 대출 서비스를 받을 고객이 높은 고객을 찾는 거죠. 서비스 내역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련의 금융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아이템으로 보고 서비스를 아이템으로 보고 이 중에서 대출 특정 아이템 타겟이 되겠죠. 이 대출과 같은 특정 타겟 아이템과 관련이 높은 것들을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보험은 볼까요? 보험은 어떻습니까?
보험금 청구가 기존의 정상적인 청구와 다른 패턴은 뭐 이걸 부정이라기보다 부정은 아니니까요. 이상하다고 해서 다 부정은 아니니까 이상 탐지라고 불러요. 이걸 플로이드 디텍션, 이게 이제 디텍션이어서요. 이거는 이제 그 분야마다 용어가 약간씩 틀린데 플로이드 디텍션, 뭐 노벨리티 디텍션, 그다음에 뭐 아웃라이어 디텍션, 이거 말고도 다양한 비슷한 용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인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거와 좀 다른 걸 청구를 할 때 그런 어, 그 확률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에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대표적으로는요, 이제 웹페이지 간의 링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본다면 상품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상품 후기를 본다든가 텍스트를 보겠죠. 그러면 또 뭐 어떤 비상품을 보겠고요. 또 뭐 텍스트를 보겠죠. 그런데 또 똑같은 비상품을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어, B라는 상품을 특정 N사에서 봤다면 B라는 상품을 뭐 K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도 있겠죠. 같은 아이템이지만 다른 데서 봤기 때문에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템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이렇게 쭉쭉쭉 가면 이게 일종의 시퀀스가 되죠. 시퀀스란 건 수열? 네, 수열이죠. 수열?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패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거는 경로? 네. 뭐 유사한 단어들을 다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웹페이지, 여기에 이 자리에 이제 웹페이지가 오게 되면 그 웹페이지에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요. 웹페이지를 이제 한번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다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텍스트 원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으로 둘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A 페이지에다가 머문 시간, 그게 이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스트럭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쓰이는 게 구글에서 쓰는, 이것도 구글로 얘기하면 안 되네요. 자, 묵음 처리할게요. G사의 채널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채널이라는 게 얘들이 아이템들을 채널로 보면 똑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B에서 A라는 B라는 아이템을 아까 N사였죠. 그래서 N 채널, B라는 상품을 K 채널에서 해서 어떤 채널이 더 영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말고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분석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의를 하면요, 연관규칙의 분석의 종류는요, 예를 들어 목요일에 식료품 가게를 찾은 고객이 아기 기저귀라는 아이템 A를 샀으면 B라는 맥주라는 아이템도 같이 구입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들은 이제 실제로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어,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시 판매를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규칙이 유용하다라고 입증이 됐으면 아기 기저귀랑 맥주를 소비자 동선에서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게 뭘까요? 제가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천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엘마트에 갔을 때 가판대 식료품 가판대
식료품 가판대에 카레가 있었습니다. 아까가 식료품 가판대에 감자가 있었는데요. 그 감자 옆에 카레 그 있죠? 그 카레를 같이 옆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죠. 그 당시 이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이런 연관성 규칙 분석을 실제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할 그 시기가 뭐 그때쯤에 이제 익었을 때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 유용한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용하다는 거는 이제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그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익과 관련된 그 개연성이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야지 높을 때 유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자명한 규칙은요. 이걸 자명한 규칙으로 또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지금 이제 특정 데이터에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회사를 전자제품을 구매하던 고객이 또 이제 동종의 제품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게 한 15년, 20년 전 얘기이고요. 요즘은 또 이렇지도 않죠. 그래서 그 당시의 데이터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너무나도 명확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제품 A 전자의 제품을 사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제 B 전자 회사의 제품을 추천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겠죠.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도 않죠. 요새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니까요. 가성비. 네. 그다음 설명 불가능한 규칙은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발견을 했을 때 변기덮개랑 새로 연 건축 자재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이게 이제 자재점과 변기덮개를 이렇게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겠죠. 특정 그 지역에서 관찰된 현상을 일반화하기에는 이제 즉 여기서는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이제 힘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일반화가 굳이 안 돼도 여기 있는 마켓의 크기가 크다면 이러한 규칙이 유용한 규칙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연관 규칙 분석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씩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관성 규칙은 데이터의 기본 형태는 트랜잭션 데이터라고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은요, 1번 고객부터 5번 고객인데 여기서 아이템은 뭐 항목, 품목 뭐 혼용해서 쓰기로 하죠. 또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A, B, C, D, E가 고유한 아이템이고 여기도 아이템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5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5개의 아이템이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5개의 거래가 뭐 이게 50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동시 구매표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널리 쓰이니까 이제 일단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동시에 구매한 표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한 교차표라고 볼 수가 있죠. 교차표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보시면요, 오렌지 주스가 4건입니다.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와 식기세척기는 사이다부터 할까요? A와 D 두 건이에요. 두 건 어디 있죠? 여기 1번, 여기 4번이 오렌지 주스와 사이다를 동시에 구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표를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즉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로부터 그 패턴으로부터 계량화된 패턴으로 숫자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계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지지도라고 불리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아까 제가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할 건데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고 하는 것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지도를 볼게요. 이제, 분모기를 x, y라고 두고요. 두 개 교차되는 걸 x 교집합 y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관 규칙은 내가 a라는 아이템을 샀을 때 y라는 아이템을 사느냐에 대한 것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전과 같이 우리가 이 아이템 X와 Y를 동시에 구매한 거는 첫 번째 거래수분에 동시에 포함된 거래수의 단순 비율로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는요. 신뢰도는 분모를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분모는 지지도의 개념은 이제 교집합이었고요. 단순 교집합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분모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분모가 신뢰도라는 거는 분모의 역할을 하는 게 X를 구매한 사람들의 트랜잭션으로만 제약을 해요. 그래서 X라는 그 구매를 한 거래 중에 Y라는 거래가 얼마나 대한 거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신뢰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편의점 거래 내역 예제입니다. 연관 규칙은 오렌지 주스를 구매하면 사이다를 구매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표현을 그 연관 규칙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빠뜨렸는데요. 연관 규칙은 다시 표현을 할 때 여기 x가 먼저 발생을 하죠. 그래서 x가 발생을 하면 if죠. if. 그러면 y가 발생한다니까 이게 then이 됩니다. 그래서 then이 얘랑 더 가깝겠죠. 그래서 if x면 then y가 된다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읽을 때는 이제 먼저 일어나는 선행하는 것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표현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먼저 일어나는 것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헷갈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지도는 두 아이템에 대해서 방금 전에 했던 두 아이템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두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즉 그 Y가 먼저 일어나고 X가 일어난 것에도 역시 지지도가 이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뢰도라고 한 것은요,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보실 때 헷갈리는 게 표기를 할 때는 먼저 일어난 선행하는 사건이 왼편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표를 읽을 때는 먼저 일어나는 것들이 조건부죠. 이게 컨디셔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표기를 표기법에서 얘기를 했으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오렌지 O라고 하면 오렌지를 구매하면 if 들어왔죠? then 어떻게 됩니까? 4가 되죠. 5, 4. 표기는 이제 이와 같이 하고요. 지표를 할 때는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뒤에다가 쓰고 후행하는 것이 앞에다가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죠. 지지도를 계산하면 지지도는 그냥 동시 구매표에서 여기서 올해 5사니까 5, 4 얼마죠? 2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도는 전체 거래가 5건 중에 5, 4가 같이 구매된 거래가 2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도는
5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뢰도를 구해야 되죠. 신뢰도는 어떻게 됩니까? 신뢰도는 내가 오렌지를 구매한, 즉 5사니까요. 오렌지가 4에다가 되면 내가 오렌지만 산 고객에 대해서 발음이 좀 힘드네요. 웃지 마시고요. 자, 4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모로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오렌지 주스를 구매한 고객이 4건 있고요. 동시에 사를 구매한 고객이 4건이 됩니다. 즉 분모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우리 확인을 해보면 여기 확인해 보면 분모가 에 있는 개수만 계량화가 하면 되죠. 즉 이제 요 문제에서 방금 전 예제에서 이 문제는요. 이와 같이 5분의 2가 있고 5분의 4가 있어서 이게 캔슬아 없어지면 4분의 2가 된다는 거와 이제 동일합니다. 두 번째 우유와 오렌지도 한번 해보시면요. 이 경우는 이제 신뢰도가 1이라는 거는 우유가 사게 되면 무조건 그런 사람들은 오렌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복습을 한번 하면서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 2장 분류 분석에 대해서 다뤘던 그 강의록의 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4페이지를 한번 여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콤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표기법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집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집합이라면 이제 교집합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그냥 그 집합 개념보다는 동시에 이제 뭐 and 이게 집합이 동시 만족이니까 법령적으로는 이제 and 연산 혹은 컴마 연산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컴마를 썼는데 이건 교집합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뭐가 되죠? 지지도가 됩니다. 지지도가 아까 그 연관성 규칙 분석 분야에서는 이 개념을 지지도라고 용어로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라는 녀석은요, 이제 이 경우에 해당되죠. 이건 뭐가 되죠? 여기 제목이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관성 규칙 분석의 표기법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자, 뒤에 있는 게 먼저 일어나는 거니까 분모에 있는 것이 if then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결국 신뢰도라는 것이 조건부 확률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거래수가 2,0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거래를 이렇게 구별을 하니 A만 거래한 고객이 이건 이제 피자 거래예요. 그래서 피자에 토핑을 하는데 그 토핑을 할 때 A를 뭐라고 할까요? B, C가 있는데 추가 안 하면 그냥 공집합으로 할게요. 그냥 피자가 있으면 피자가 이렇게 있죠. 피자가 있으면 이 피자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 토핑을 A는 뭐 할까요? 치즈? B는 토핑을 감자도 하나요? C는 뭘로 할까요? 토핑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뭘로 할죠? 뭐 토핑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고객이 주문한 추가 안 함이 이 경우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킨 경우가 550건이고 거기다가 이제
토핑 한 건이 이제 100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를 총 거래한 게 피자에다가 그 토핑을 한 거래 내역이 총 2,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항목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항목 A만 상대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항목 A만 거래된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목 A가 포함된 거는 여기 100건, 여기 400건, 여기 300건, 100건 해서 얼마이죠? 9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900건이 되었고요. 확률은 어떻게 되죠? 전체 2000건 중에 A란 항목이 900건이 되었으니까 이게 이 값이 됩니다. B도 한번 해보시고요. C도 역시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하나 해볼까요? AB가 지금 현재 500건입니다. AB가 500건이면 어지럽네요. 네, 지우고요. AB가 500건인 거는 이제 일단 AB가 단독으로 된 거, 그다음에 AB가 포함된 거 해서 500건이 됩니다. 이게 2000건을 나눠주면 이건 뭐 간단하네요. 0.25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구하는데 아까 제가 개념 중에 이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그다음에 포함률이라고 부른다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값들이 이 아이템의 차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템도 이렇게 동시로 이루어진 것도 한 아이템으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의 단독으로 이루어진 그 길이가 이걸 길이가 하나짜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짜리 아이템이 하나인 것만에 대해서 따질 때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을 이제 포함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확률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우리가 포함률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요. 커버리지. 그래서 용어에서 보이지만 커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크면 뭘 뜻하죠? 그 아이템은 단독 아이템으로서 굉장히 빈발한 상품이 됩니다. 그런 상품이 이제 마켓에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 가서 그런 상품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유, 우리가 보통 어떤 큰 마트에 가서 이제 어떤 식품 매장에 간다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우유와 같은 그런 이제 빈발 필수적인 상품이 포함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한번 해보시죠. 이제 x, y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이 먼저 선행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특이사항은요, 요렇게 된 거에 이거 포함률이 되겠습니다. 단독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x에 대한 포함률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것에 대한 포함률을 나타나니까 A, B, C 이게 A, B, C니까 여기 B죠. B, A, C. 그래서 똑같은 값이 반복이 되니까 A, B, C만 우리가 앞에 계산된 걸 넣으면 그대로 재탕이 되죠. 그 다음에 지지도는요, 두 개 동시니까요, A, B랑 B, A가 똑같아요. 아까 계산을 했죠. C, B, B, A도 순서를 바꿨고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이제 지지도는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똑같아요. 근데 신뢰도는요, 이 분모가 틀려지니까 이 경우는 이제 요 표현이 x가 요 앞부분이니까 이 경우는 A가 이쪽에 오죠. 맞죠? A가 오니까 A에 대한 확률이 분모로 가게 되고요.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죠? 앞부분이 X가 이제 앞부분이 B가 왔으니까 분모로 뭐가 들어오죠? B가 들어와요. 분모만 틀려지는 거죠. 즉, 이 값을 동일한 값을 얘로 나눠주면 이 값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값 나누기 이 값을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와 지지도가 있는데 이제 지지도는 두 상품이 동시에 이제 조인을 했으니까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 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신뢰도는 이제 일종의 그거보다 더 인과관계에 더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도 한번 계량을 해서 AB가 일어났을 때 저값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향상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이 향상도는 이제 리프트라고 해요. 리프트에 이 직역을 하면요. 이거는 뭐죠?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스키장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타고 올라가는 것을 이제 리프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이제 유출을 하시면 향상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지도와 신뢰도만으로는 유효한 규칙인지 판단하기 이제 어렵습니다. 그 앞부분의 예제를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독립이냐라는 개념을 우리가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직관적으로요. 내가 X라는 상품을 샀는데 그게 Y라는 게 이제 신뢰도이죠. 이제 그거와 내가 X라는 상품과 관계없이 Y라는 상품을 단독으로 샀을 때 이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하는 게 이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져보는 방법은 뭐죠? 이 숫자가 어떤 값이 있고 이 숫자가 어떤 값이 있으면 차이를 빼도 되고 더해도 되는데 이제 숫자가 굉장히 0과 1 사이로 작기 때문에 빼는 것보다 이 경우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자, 나눠주는 장면은 우리가 많은 확률에 대해서 나눠주는 장면은 이제 많이 반복이 되고 있죠. B라고 볼 수가 있죠. 이 B를 생각해서 얘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단독으로 Y 아이템을 샀을 때보다 X라는 아이템을 사고 난 다음에 Y 아이템을 산 경우가 더 확률이 크다는 것을 시사를 해요. 그러면 이 확률 자체의 절대 스케일이 작아도 이 B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이 개념보다는 상대적인 B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더 좀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합리적으로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한 값을 이와 같이 정의하고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이 정의를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학습을 할 때 이렇게 배우면 이게 바로 통계학에서는 이걸 독립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이게 더 좀 더 직관적이에요. 다만 이걸 할 때 헷갈립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순서를 또 바꿔서 위에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요. 이 독립성이란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probability 어떤 사건 A와 B가 교집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두 확률에 그냥 곱으로 표현된다는 굉장히 조금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식이에요. 만약에 성립을 모든 A, B 이벤트에 대해서 성립을 하면 A와 B가 독립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똑같은 구조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색깔을 구별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요러, 요렇게 나누면 얘가 뭐가 되죠? 이 분자가 됩니다. 즉 뭐가 되죠? 신뢰도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독립성의 개념을 이 분야에서는 이 향상도라고 부르고 널리 쓰입니다. 그래서 두 품목이 독립이냐 를 따지는 거예요. 1보다 크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1보다 작으면 이제 음의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 다뤘고요. 이제 이를 가지고 이런 구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같죠? 이런 식의 트랜잭션 데이터일 텐데요. 이런 데이터로부터 이 항목들 간의 모든 조합에 대한 그런 규칙, 모두 규칙에 해당되는 어, 그 세 가지 지표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관성 부칙에 대한 챕터 1을 첫 번째 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